저는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무척 잘 되는 터라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군요. 이제 더 넓은 점포로 옮겨볼까? 이처럼 무리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는 동생에게 결국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금전적인 어려움까지 겪어야만 했지요. 결국 카드를 돌려막으며 생활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빚이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났습니다. 웃음조차 눈물로 물들어 착잡한 마음을 다독이며 사글세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던지. 밤새 뛰어다니는 쥐들로 인해 깊은 잠을 자지 못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물까지 새더군요. 더욱이 집안에 습기가 가득해 호흡기마저 안 좋아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천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그러기엔 억울한 게 너무 많은데. 그야말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살아온 세월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삶의 끈을 다시 잡게 되었습니다. 숨쉬는 것조차 버거웠던 순간들. 어느 날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니 삶의 흔적이 사라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밤낮을 마다하고 새벽까지 진을 치고 있던 탓에 집 밖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으니까요. 감옥살이가 따로 없구나. 이러다 굶어 죽는 건 아닌지. 결국 높은 이자의 사채까지 쓰고 말았습니다. 사채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식당은 물론 돈이 되는 일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깨의 인대가 파열되고 무리한 노동을 견디다 못해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응급실에서 눈을 떠보니 고통에 몸부림치는 한 중년 남성이 보이더군요. 심한 농약 냄새까지 풍기며. 빚을 도저히 갚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결국 오가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엿들으며 그 순간 몹시 괴로워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살아보자. 슬픈 감정을 억누르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서빙을 하던 중 손님이 두고 간 작은 노란색 볼펜 한 자루를 발견했습니다. 그 볼펜에는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글씨와 전화번호가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보물을 얻은 것처럼 볼펜을 집으로 가져와서 밤새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이튿날 신용회복위원회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원이 알려준 대로 몇 가지 준비한 후 원주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채무가 1억 원이 넘네요. 그런데 왜 이제 오셨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상담원으로부터 채무액이 1억 원이라는 말을 들을 때는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현기증마저 일더군요. 원래 채무액이 1억 원 이상인데 원금과 이자를 감면하고 2,500만 원을 8년 동안 상환하시면 돼요. 이 말을 직접 듣는 순간 늘 마음을 졸이며 살았던 저는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는 것처럼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8년 동안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생활한 덕분에 저는 상환금을 한 번도 밀리지 않았으며 2019년 9월 23일에 채무액을 완전히 변제했습니다.